자유의 창 김재용입니다. 2022년 7월 28일 날 대법원에서 선고했던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보는 시간, 이번엔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순서. 자, 배춧잎 투표지를 정상이라는 판결문은 범죄다라는 시각에서 범죄적 판결문을 분석해 보는데요. 자, 그 판결문의 내용 중 구체적인 선거 무효 사유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사전 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라는 단락을 이제 다루고 있습니다. 사전 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아주 구체적인 사례죠. 그러니까 일종의 강론입니다. 강론. 총론을 이제 벗어나서 강론을 다루고 있는데, 그 중에 사전 투표 단계에서의 부정한 개입,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개표 단계에서의 부정한 개입을 다룰 텐데, 이 사전 투표 단계에서 부정한 개입 총 9가지를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를 우리가 살펴봤고요. 첫 번째는 그 사전투표관리관 인쇄날인으로 그 가름하는 부분. 자, 도장을 찍게 돼 있다. 도장을 찍어라 하는 부분을 그 공직선거관리규칙 84조 3항을 들어서 인쇄로 가름할 수 있다라고 해서 도장을 일일이 투표관리관들이 찍지 않고 인쇄로 하는 부분 때문에 부정한 위조 투표지를 만들기 좋게 돼 있다라는 주장을 판단을 했는데 문제 없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특별 사전 투표소 운영하는 그것이 가짜 투표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부정의 소지가 있는 그 투표소다 하는 부분도 문제 없다. 뭐 경주 양남면 특별 사전 투표소 문제 없다. 뭐 그런 판단했었죠. 자, 이번에 다루는 내용은, 세 번째 내용은 사전투표용지 발급 방식으로 다량의 위조 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주장을 판단했습니다. 자, 이번 7번째 시간은 요 하나만 다루겠습니다. 짧게. 사전투표용지 발급 방식으로, 사전투표용지 발급 방식이라는 건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거죠. 프린터기 출력 방식이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다량의 위조 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 쉬워졌다라는 이제 원고의 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 판결문을 쓴 자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보게 되면 그렇죠.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짧게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 프린터기로 출력하는 방식이 위조 투표지 제조에 용이해졌다라는 주장을 이제 아주 간단하게 묵살해 버리는 거죠. 투표용지 발급기는 프린터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앱슨 TMC 3400이라는 기종 앱슨 프린터기로 발급을 하는데, 자, 그 프린터기는 봉인된 상태에서 사전투표 관리관에게 인계되고 사전투표 용지의 발급과 투표용지의 투입, 사전투표함의 인계 등 전 과정에 참관인의 참여가 보장되고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자, 간단하죠? 프린터기에 봉인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사전투표관리관에게 인계됐고, 또 사전투표용지 발급, 투표용지 투입, 사전투표함의 인계, 이거는 참관인들이 보고 있다. 자, 그러니까 사전투표의 위조 가능성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네. 위조 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주장, 위조 가능성 없다. 뭐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린 거예요. 아주 간단하게. 그러면 이유는 두 가지가 나온 거죠. 프린터기에다가 봉인했다. 그 위조 투표지를 근데 만드는데 말이죠. 위조 투표지를 만들 때 반드시 이 봉인된 걸 뜯어서 할까요? 다른 거 봉인 안 된 다른 거 똑같은 기종이 얼마든지 많이 있으니까 다른 걸 갖다 사용할 것 같은데, 이 재판부가 어떻게 뭔가 답답한 구석이 있어요. 위조 투표지 만드는데 굳이 봉인된 것 갖다 쓰겠냐 이거죠. 뭔가 갇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생각에 갇혀 있어요, 어딘가. 그리고 참관인이 보고 있으니까 위조 투표지 만들 가능성 없다. 참관인 안 보는 데서 위조 투표지를 만들겠죠. 네? 부정선거하는 그 위조범들이 바보입니까?
투표용지 위조하는데 참관인이 보는 데서 하겠냐고요. 안 보는 데서 하겠죠. 그리고 그 봉인돼 있는 거 굳이 그거 갖다 합니까? 봉인 뜯어내고 그거 하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 재판부가 지금 뭐가 문제냐면요. 그 위조 투표지의 상태를 어떤 상태로 두느냐. 그 반드시 선관위의 전산망에 들어가서 선관위 전산망을 통해서 발급해야만 위조 투표지라고 보는, 네, 그렇게 뭔가 설정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위조 투표지라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눈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분 안 되면 그냥 위조 투표지거든요. 그리고 또 QR코드에 일련 번호가 다 맞아야 되냐? 그냥 국민들은 QR코드 내용이 어떤지 몰라요. 그냥 QR코드 모양만 있어도. 그렇죠? 그 QR코드를 읽었을 때 31자리, 34자리가 안 나오는 뭐 50자리가 들어가 있어도 몰라요. 예, 위조 투표지라는 거는 상태가 다 다르다는 거죠. 이 재판부가 생각하는 중앙선관위 피고가 주장하는 그 위조 투표지가 다가 아닌 거예요. 좀 위조성이 좀 떨어지는, 그렇죠? 예, 품질이 좀 떨어지는 위조 투표지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위조 투표지만 생각한다는 거죠, 이 재판부가. 예, 위조 투표지라는 게 완벽할 필요 없다. 그냥 대략 국민들이 봤을 때 속아 넘어가면 위조 투표지인 거예요. 위조 투표지의 수준이라는 게. 그 위조 투표지의 수준이 다 다른 건데, QR코드가 없는 위조 투표지도 있을 수 있죠. 네. 그래서 그 QR코드가 없음으로써, 이거 위조네,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위조 지폐도 마찬가지잖아요. 위조 지폐도 그 위조를 방지하기 위한 그쵸? 은박 같은 게 있어. 근데 그 은박 같은 거 없음으로써 그 위조 지폐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근데 지금 이 재판부가 생각하는 거는 완벽한 위조 투표지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의 생각이 지금 이 원고나 피고가 또 재판부가 다 달라요. 저도 달라요. 그러니까 대략 투표지 모양만 갖추고 그걸 갖다가 개표장에 집어넣으면 그게 위조 투표지인 거예요. 위조 투표지가 도대체 뭐냐? 위조 투표지에 대한 개념부터가 제대로 서 있지 않다. 위조 투표지에 대한 개념부터가 제대로 안 세워졌기 때문에 이 재판부의 판결문이 엉터리가 된 거예요. 도대체 어느 정도 수준이면 위조 투표지라고 보는 거냐? 근데 위조 투표지라는 거는 현재 개표장에 나와 있는 수준에 그 모양이 똑같고 QR코드가 들어가 있고 그러면 국민들이 볼 때는 그냥 투표용지네, 투표지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위조라는 게 뭐야? 국민을 속여넘기고 참관인을 속여넘길 수 있으면 위조 투표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고 자, 한번 영상을 한번 보세요. 자, 이걸 잘 보십시오. 투표지가 나오죠? 자, 이 영상에 나오는 이 프린터기가 앱슨 프린터기, 이게 그 투표용지 발급기, 사전 투표용지 발급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그럼 이 장면이 이게 그 선관위가 갖고 있는 기종이고 그 선관위가 투표소에서 운영하는 장면을 찍은 영상이 아니에요. 이 영상은 개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앱슨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투표용지, 그쵸? 투표용지 이미지인데 투표용지하고 똑같죠? 네. QR코드 집어넣고 그 사전투표 관리관 이미지 어디서 가져오다가 그대로 올려서 사전투표 관리관이 인쇄돼 나오고 청인이 인쇄 나오고 색깔도 똑같고 빨간색, 그렇죠? 빨간색, 검은색. 그 다음에 이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인데 4.15 때 투표용지를 그대로 재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만약에 이게 개인이 한 거다라고 말 안 해주면 이 프린터기에서 출력되는 나오는 내용만 보게 되면 이게 투표소 건지 아니면 개인이 임의로 만들어낸 그 투표용지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구분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출력된 용지가 개표장에 슬쩍 끼어 들어갔다. 가짜 용지 가려내라 하면 가려낼 수 있겠어요? 못 가려내죠. 저 같으면 못 가려내랍니다. 가려낼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사적으로 이렇게 투표용지하고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서 개표장에 진짜하고 뒤섞어 놓게 되면 이 위조 투표지는 이제 어떻게 가려내냐. 그 다음 문제가 이제 보면 QR코드의 번호를 읽어서 31자리나 34자리나 거기에 선거관리위원회 명, 일련 번호가 다 맞게 되어 있느냐를 따지겠죠. 그러나 그것까지 못 갖춘, QR코드 일련 번호까지 제대로
만들지 못한 위조 투표지도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일단 단계가 모양만 그럴듯한 아주 저급한 수준의 위조 투표용지, 그렇죠? 위조 투표용지가 일단 나오는 거와 동일하다고요. 이게 그래서 이렇게 프린터기만 갖고 있으면 누구나 개인이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 수는 있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유통시키는 건 별개의 문제예요. 예. 제조는 일단 뭐예요? 가능하다. 예. 눈으로 봤을 때 일단 QR코드 모양 들어가 있고, 청인 들어가 있고, 사전투표 관리관 도장 들어가 있고, 그러면 이건 뭐예요? 모양상. 누가 봐도. 예, 투표용지죠. 예, 투표용지, 위조 투표용지로 이걸 뭘 보고 하나? 여기 지금 현재 뒤편에 보면 모니터가 있어요. 이 모니터에 이 이미지가 있다고요. 이건 투표소에서는 이렇게 안 하죠. 예, 투표소에서는 노트북에 올려놓고, 이건 현재 대형 모니터란 말이에요. 한 20, 한 3, 4인치짜리 모니터를 놓고 그 모니터의 이미지를 지금 프린터기로 출력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투표소의 상황이 아니에요. 투표소, 이건 개인이에요. 그리고 이걸 영상을 올린 사람이 이제 미디어 A. 예, 그쵸. 미디어 A가 그 프린터기를 구입을 해서 이제 이거는 어떤 목적으로 올린 거냐면 바로 배춘이 투표지라는 게 나올 수 없다. 자동으로 절단돼서 나온다 하는 영상을 올린 걸 제가 이제 그 중에서 요 부분 이제 필요한 부분만 이제 발췌를 한 건데, 이거는 개인이 이렇게 프린터기를 사서 그 투표지 이미지를 만들어서 출력을 했어요. 그럼 그게 자체가 뭐가 돼요? 사실 알고 보면. 예? 지폐를 보게 되면 위조 지폐하고 똑같은 위조 투표용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제 사용하게 되면 뭐 범죄가 되고 이럴 수 있겠지만, 공직선거법상의 그 위조 투표용지와 관련되어 처벌 규정을 보게 되면 투표지 위증감죄라는 건 있는데, 뭐 가짜 투표지를 만들었다, 가짜 투표함을 만들었다, 이런 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 고발해 보니까 그 송파경찰서의 그 김선수라는 경감인가 하는 그 수사관이 이 가짜 투표함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처벌 근거가 없습니다,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다, 처벌한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누구를 겨냥하게 돼 있어요? 이 부정선거범들을 겨냥하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이 부정선거범들이 자승자박, 자기 발등 자기가 찍기 싫어서 위조 투표지에 대한 처벌 규정 공직선거법에서 다 빼버렸는지도 몰라요. 위조 투표지를 만들었다, 개인이 만들었다,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네, 이렇게 개인이 마음대로 투표지 이미지를 막 출력을 했다. 이게 잘못 이제 악용되면 슬쩍 개표장에 들어오게 되면 가짜 투표지가 들어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대혼란이 일어날 수가 있다고요. 근데 이런 것에 대한 처벌 규정 없어요. 그러면 이제 이 정도 수준의 가짜 투표용지만 하더라도 위조 투표지가 굳이 이게 선관위가 제공하는 그 봉인이 되어 있다는 그 프린터기 사용 안 해도 얼마든지 봉인 안 돼 있는 다른 프린터기로 똑같은 모양의 투표용지가 나오잖아요. 자, 이걸 먼저 이렇게 보시고 난 다음에 다시 판결문을 보는 거예요. 굳이 이 봉인된 발급기 아닌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뭐 참관인 없는 데서 창관인이 보고 있으니까 못 만든다 이러는데, 창관인 없는 데서, 그렇죠? 굳이 봉인 안 된 프린터기를 이용해서 발급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러면 위조 가능성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아니, 얼마든지 위조라고 볼 수 있는 투표 용지가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보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엔 이렇게 따라서 결론이 따라서 사전투표관리관인을 인쇄하여 사전투표용지를 프린터기로 발급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다량의 위조 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취지의 원고의 주장도 이유가 없다. 이 엉터리 같은 판결이 된 거죠. 엉터리 판결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히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야. 이 프린터기로 그 투표관리관이 일일이 도장 찍게 했으면 이렇게 출력은 하지만, 투표관리관 도장이 비어있기 때문에 차마 그것을 내가 도장까지 위조해서 찍지는 못하잖아요. 찍기가 좀 곤란하겠죠. 뭐 물론 이제 위조를 정확하게 맘먹고 제대로 투표용지를 위조하려고 하는 그런 부정선거범들이라고 하면 또 나름대로 도장까지 또 만들어 가지고 또 일일이 찍겠지만, 근데 시간도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투표관리관 날인을 인쇄로 바꿨다는 것은 아주 빠른 시간 내에 위조 투표지를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 거예요. 프린터로 출력만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작업 공정 하나를 제거해 준 거죠. 도장을 일일이 찍어야 되는 그 수고로움을 덜어준 거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언급이 없이 아주 간단하게, 예. 사전투표관리관 인쇄, 그쵸? 그것이 위조 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 용이해졌거든요. 예, 용이해졌어요. 부정선거범들이 일일이 그 도장 찍어야 되는 수고를 덜어줬다고요. 쉬워졌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그 원고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잖아요, 판단이. 그러니까 투표 용지를, 이미지를 그 QR코드까지 모양 만들어서 출력을 했는데, 거기에 도장이 없었다. 도장을 일일이 다 찍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 일일이 찍어야 되는 수고로움을 덜어줬다. 용이해졌다. 쉬워졌다. 맞죠? 이제 QR코드는 이제 엉터리로 할 수 있는데, 그 QR코드조차도, 그렇죠? QR코드도 이 프린터기로 출력해봤던 그런 이미지를 출력해봤던 분들의 의견에 의하면 QR코드도 일일이 다 하나하나 정확하게 만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이미지를 만들어 놓는데요. 이미지를 쭉 QR코드도 다 이제 그 일련 번호가 총 일련 번호가 만약에 45,610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 일련 번호 45,610번까지 다 다르게 이미지를 만들어 놓고 그 전체 45,610매를 출력하도록 인쇄 버튼만 한번 누르면 45,610매 총 그 연수일 선거구의 투표지가 QR코드 모양이 일련 번호가 다 다른 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제 조금 더 정교하게 위조 투표지를 만들려고 한다면, 그쵸? 위조 투표를 만드는 그 부정선거범들이 이제 자금력도 있고 조직력도 있고 돈도 있고 시간도 있다 그러면 그 일련 번호도 이제 하나로 그냥 좀 대충 어설프게 만들어서 전체 45,610매를 동일한 일련 번호를 하나를 가지고 다 그 똑같은 거를 인쇄해서 이건 완전히 누가 봐도 이제 QR코드만 읽어보면 번호가 다 중복되네. 이게 아니고 좀 더 이제 신경을 써서 만든다고 하면 그 45,610매를 다 다른 QR코드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봐라, QR코드 일련 번호가 다 다르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번에 그 4.15 총선 재검표할 때 보게 되면 그 일련 번호, 사전투표, 재검표에 나온 투표지들이 신권 다발이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이거는 한 번에 출력해서 나온 흔적이 보이잖아요. 그리고 그 이상한 투표지들라는 거, 뭐 본드 붙은 거, 그 다음에 배춧잎 투표지, 여백이 좌우로 틀린 거, 이런 것들이 왜 그런 현상이 생기냐? 한꺼번에 전지에 인쇄해가지고 한꺼번에 절단할 때 생길 수 있는 현상들이거든요. 그런 일이 왜 벌어졌냐?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그야말로 추단할 때 뭘 추단할 수 있느냐? 추단된다고 볼 수 없는 게 아니라 추단된다고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개표장에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 갖다 버리고 정말 새로운 하나의 새로운 전체를 다 새로운 그 위조 투표지를 만들어 가지고 재검표장에 제출했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결론을 얻게 되는 거예요. 추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조범들이 그러니까 저급한 수준의 QR코드 모양만 갖춰 있고 일련 번호를 신경 쓰지 않은 그 저급한 수준의 아주 초보 수준의 위조 투표 용지도 있을 수 있고, 조금 더 노력하면, 부정선거범들이 조금 더 노력을 기울이면 QR코드 일련 번호까지 다 다르게 이미지를 얹어서 QR코드를 다 그 1번부터 45,610매까지 다 그 번호를 따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올리는 수고만 하게 되면 일련 번호도 그렇게 다 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 뭐 선거명이니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이거는 번호가 일정하게 정해져 있거든요. 그 정해진 번호만 미리 알고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이거죠. 그러면 그 투표용지 모양을 미리 알아야 되는데, 투표용지는 언제 공고합니까? 선거일 전 7일 전에 최소한 공고하게 돼 있습니다. 7일 그 전에는 공고하게 돼 있어요. 그럼 그 공고된 이미지 보고 똑같은 모양을 만든다는 거예요. 사이즈를.
사이즈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좌우 여백 똑같이 하고 위아래 여백하고 청인 거기서 빌려오고 투표관리관 그 도장도 거의 일률적으로 그렇죠? 만들고 있으니까 그 일률적으로 만든 투표관리관 도장 그대로 이미지만 누군가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렇죠? 예, 이미 투표관리관 도장 이미지만 제공해 준다고 하면 그 양식만 알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그 전에 투표관리관 이름이 다 빠진 게 뭐냐면 그냥 일률적으로 만들었을 때는 실수가 없는데 이름을 다 일일이 넣게 되면 그 이름 하나 틀리게 되면 이제 가짜 투표지인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뺐을 수가 있는 거예요. 투표관리관 날인 도장에서 이름을 빼버리는 것은 이름 넣다가 잘못하면 실수하면 완전히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번거로우니까 아예 이름을 빼버려. 그냥 그 사전투표 그 투표소 이름, 투표 동명만 집어넣어. 이렇게 된 거예요. 동명 집어넣고 사전투표 관리관인. 그거 똑같잖아요. 그러면 실수할 수 있는 그 요소가 줄어든다는 거죠.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프린터기만 갖다 놓으면 최소한 눈으로 봐서는 뭐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이 청인, 요 국회의원 선거 투표, 요 윗부분을 이미지를 그냥 갖다 얹는 거예요. 얹어가지고 아예 투표용지를 똑같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린터에 갖다 놓고 있는 이게 그냥 개인 가정집이지 이게 투표소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시 한번 보실까요? 네, 출력되는 거 똑같다니까요, 모양이. 투표관리관 그 도장도 인쇄로 나오니까 뭐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투표용지와 가짜 투표용지가 구분이 안 된다고요. 자, 오늘 내용은 요 한 페이지로 그냥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내용 그 QR 코드는 좀 양이 길어서 그거는 이제 한 두 번에 나눠서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QR 코드 쪽은 내용도 복잡하고 또 다뤄야 될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QR 코드는 다음 시간에 한 두 번에 나눠서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 7번째 범죄적 판결문 분석 7번째 순서 사전투표용지 발급 방식으로 위조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주장을 재판부가 인정을 안 하고 주장을 이유 없다고 했는데 그냥 동일한 기종의 TMC 3400 앱슨 프린터기만 있으면 초보 수준의 위조투표용지든지 아니면 QR코드까지 신경 쓰는 뭐 고급스러운 거의 뭐 QR코드를 읽어도 구분이 안 되는 그런 위조투표용지까지 얼마든지 출력해낼 수 있다 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제 선관위는 굳이 그러죠. 굳이 자기네가 자기네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와야만 마치 위조투표지를 가능한 것처럼 딱 그렇게 설정을 하더라고요. 그 부분이 참 교활했던 것 같아요. 선관위는 위조투표용지를 만들려고 하면 마치 중앙선관위의 서버에 들어올 수 있어야 되고 그 중앙선관위 서버는 뭐 선거정보통신망, 선거전용통신망 구분이 되어 있어서 완벽하게 보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나 접근할 수 없고 해킹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위조투표지 발급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거든요. 근데 부정선거법은 그 선거 전용망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선거정보통신망에 들어갈 필요가 없어요. 안 들어가도 돼. 왜? 국민들이 속아 넘어갈 만한 그리고 우리 선거에 그 참관인들이 속아 넘어갈 모양의 수준의 그 정도의 위조 투표용지 만들어내는 데는 그 중앙선관위 서버에 들어갈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냥 TMC 3400이라는 앱슨 프린터기만 중고 한 100만원짜리만 들고 있어도 얼마든지 위조 투표용지 모양을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그러면 QR코드가 일련 번호가 다 다른데 그 일련 번호 다 다른 거 31자리 만들어서 번호 일일이 다 따로 만들어서 이미지를 얹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필요한 그 연수 을구에 45,610매에 각기 다른 번호가 QR코드가 얹어진 위조투표지를 만들 수 있느냐? 일반 개인도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야, 위조투표지를 만들었다. 그러면 언제 투입할 거냐? 유통의 문제. 언제 그럼 투입할 수 있는 거냐?
참관인이 있으니까 못한다 이렇게 결론 내렸잖아요. 그 참관인이 없는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참관인이 없는 때 할 수 있는 그 용의자는 이제 정해지는 거예요. 뻔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의 대상이 확실히 줄어드는 거예요. 위조 투표지는 이제 뭐야, 누가 만드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 그 선관위 서버에 굳이 들어갈 필요도 없다. 그래서 제가 프린터기만 있으면 위조 투표지는 세계 어디서 든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주장했더니 이게 허위 사실이라는 건데, 예, 마치 그 허위 사실은 이유가 뭐냐? 아, 선관위 서버에 들어와야 되는데 선관위 서버가 이렇게 보안이 철저한데 하면서 선거 전용망, 선거 정보망 해가지고 판사한테 이거 통과 못하면 위조 투표지 못 만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판사는 봐라, 못 들어온다지 않냐? 중앙선관위 서버에 못 들어온다 이래고 있어요. 그러나 위조 투표지를 만드는데 굳이 뭐 똑같은 모양의 위조 투표용지 만드는데 선관위 서버에 뭐라 들어가요? 안 들어가도 만드는데. 제가 그러잖아요. 프린터기만 있으면 똑같은 정도의 수준, 그러니까 인쇄 수준에, 그렇죠? 조잡하지 않은 QR코드가 똑같은 사이즈의 QR코드가 얹어져 있고, 또 일련 번호, 그 QR코드 읽어봤을 때 일련 번호도 딱 하고, 뭐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이거 뭐예요? 선거구명, 선거관리위원회명, 이거는 그냥 똑같은 번호이기 때문에, 늘 사용하는 번호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 번호는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냥 변함이 없는, 그냥 고정된 번호야. 그러니까 연수을 선거구 투표용지라는 것은 그 31자리 중에 7자리의 일련 번호 그 바뀔 수 있는 거 빼놓고 나머지는 고정이라는 거예요. 그 고정 번호는 1년 놔둔 상태에서 그 뒷자리 일련 번호만 바꾸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더라. 그러면 굳이 선관위 서버에 들어갈 필요가 없고 프린터기만 놓고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어낸다. 자, 그럼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었다. 이제 유통시키는 거. 그것을 개표장에 집어넣는 거 누가 할 수 있느냐. 이제 그 가능한 자들은 이제 부정선거범들이, 그러니까 유통범죄로는 이제 범위가 완전히 좁혀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야, 이거 범인이 누구겠구나 이제. 일반 국민들은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아예 함 자체에 접근도 못하고 그 접수대에도 접근을 못하니까 일반 국민들은 다 용의선상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 주위에 남아있던 뭐 정당 추천위원, 그 다음에 접수했던 공무원, 이제 이런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남게 되는 거라고요. 그렇게 풀어나가야 이 판결문이 정상이지. 예? 어떻게 이렇게 위조 투표용지는 위조 투표용지 만들기 좋게 돼 있다. 프린터기로 출력하니까 가짜 투표용지 만드는 거 쉽게 돼 있다니까 쉽지 않다. 네, 만드는 건 쉬워요. 네, 만드는 건 쉬워. 오늘 결론이에요. 위조 투표용지를 만들어내는 거, 위조 가능성 만들어내는 거는 아주 쉽다. 아주 쉬워 보여요. 다만 유통시키는 건 어렵다. 왜냐하면 참관인 없는 데서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 철통 같은 어떤 그런 뭐가 있잖아요. 접근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거를 양을 갖다 늘리게 되면 양이 2배로 늘어나니까 당장 바로 들키죠. 그러면 위조됐을 가능성은 있다. 그럼 위조됐을 가능성은 어디서 찾아야 되냐? 뭐 배춘유 투표지, 화살표 투표지, 일장기 투표지 이런 데 나오는 거예요. 위조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유통시켰나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수사를 들어가야 되는 거죠. 수사. 용의자는 정해져 있어요. 뻔해. 이제 수사 들어가면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덮어주고 아예 제조조차도 쉬워졌다는 걸 인정 안 하겠다는 그런 판결문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번에 오늘 다루고 있는 범죄적 판결문 분석 7번째 순서에 다루고 있는 그 사전투표 프린터기 방식을 했기 때문에 위조 투표지 제조가 용이해졌다는 주장을 그 원고의 주장을 이유 없다. 위조 가능성이 추단된다고 볼 수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는 이 판결문은 그야말로 범죄적 판결문이다. 뭐냐? 범인 은닉죄와 동일한 형태의 그런 범죄적 판결문이냐 이겁니다. 오늘 결론은. 그렇죠? 쉽게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놨다고요. 다만 유통은 어렵다. 근데 그 유통이 어려운데 그 유통에 관계된 자는 아주 범위가 축소되어 있다. 그러니까 수사하기는 편하다. 다만 수사 의지가 없는 거고, 이렇게 법원이라고 법복을 입고 있는 자가 그것을 덮어주려고 하는 범인 은닉의 의도가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거죠.
범죄적 판결문 일곱 번째 순서는 요거로 마치고 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